진짜 윤석열 정권 망해야 되는 이유. 야, 유병호가요 감사위원으로 영전한답니다. 저 이거 진짜 충격받았어요. 와, 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사회 만들어버린 거는 윤석열 탄핵 사회예요. 기억들 하세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억지로 기소시켜가지고 기소됐으니까 해임. 네. 뭐 하는 거냐? 근데 유병호 입장에서는 엄청 화났을 겁니다. 자기가 속으로 기대했던 건 공천이었는데 꼴랑 감사위원? 내가 감사위원 받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싸웠나? 뭐 이렇게 굉장히 생각할 수도 화가 나 있을 있겠네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조직도가 어떻게 되길래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이 될 수 있지 했거든요. 조직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이게 아니, 감사원이라는 말을 잃어버려. 감사원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감사위원회를 감사원장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맞죠. 감사원은 포장인 거고 감사원의 실체는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보좌하느냐 하는 그 조직이 감사원인 거죠. 그러니까요. 요거는 감사원의 모든 것이에요. 감사위원은 그래서 여야가 추천하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총장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따까리인데 윤석열 정권을 등에 업고 온갖 전횡을 일삼던 저 유병호를 윤석열이가 감사위원회에 앉힌 거예요. 한마디로 승진시켜 준 거죠. 용전이라니까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되는 거였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됐다고 해임시킨 게 누구였더라? 박문진 이사장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쳐냈다가 법원에서 제동 걸리지 않았습니까? 박문진 이사, KBS 이런 사람들 기소시켜놓고 그것 때문에 해임시키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원장은 심지어 임기가 있는 자리였는데 그것도 자르고. 이 정권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진짜 놀랍네요. 김혜경, 김건희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얘들한테는 법이나 공정이란 건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건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유병호가 얼마나 국회에서 그 난리를 쳤다는 걸 우리가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유병호가 그동안 너 수고했어. 이 정도는 챙겨줄게 하는 과정에서 일말의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너무 웃기는 게 사퇴를 하고 사무총장 사퇴하고 다음 주에 취임식까지 한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원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삶을 네. 살아왔었는데 이걸 취임식까지 한다는 게 놀라워요. 이게 열받는 게 이 자리가 사무총장으로 있잖아요. 지금 그 선관위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학 동기를 임명해 놨잖아요. 실무자들이에요. 이게 권력의 등을 딱 업고 나면은 실제로 감사원을 주도하면서 감사위원들을 손모시게 만드는 자리이긴 해. 타이거파. 우리 유병호가. 네. 근데 이 새끼가 아우 나 씨발 또 여기 내가 뭐냐면 유병호의 최측근이 있어. 최달령이라고. 그 사무총장 밑에 있던 제1사무차장을 사무총장으로 올려요. 그리고 유병호의 감사위원 건은 최재해가 유병호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윤석열한테 제청하면 윤석열이 임명하는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쎄 빠지게 뭐 하면 유병호가 왜 저 이관섭이한테 문자 보냈다가 딱 걸린 적 한 번 있었죠. 네.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탄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권 얻으면 유병호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 표적 감사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예. 공수처에서도 최재해하고 유병호하고 한 명이 더 누구냐면 김영신 감사위원이라 김영신. 근데 여기에 감사위원 7명 중에 유병호가 감사위원으로 올라가면 3명이 수사받는 거야. 그렇게 수사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그런데다가 유병호는 사실 아내가 관련된 주식 때문에 그 백지 신탁하라고 했는데 그거 불복해서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을 패소했어요. 직무 관련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시 감사위원으로 썼을 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 받은 정보로 또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면 내가 챙겨줄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망하는 정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윤석열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놈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이것도 사실 윤석열이 뜻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병호를 윤석열이 사실상 체제를 통해서 허수아비를 통해서 감사위원 시키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역겨운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어저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정섭 천암택 마약 검사. 지금 탄핵된 이정섭이 네. 천암택이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당하니까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다가 이 박성재가 사실상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해송 이 변호사가 수임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높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아주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그 수임하겠다고 이제 약속한 변호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보다 강하고 단호하게 밀어붙이겠다. 장담을 하고 그 잠깐 사무실 갔다 온 사이에 두세 시간 나 사이에. 못해. 하고 말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무법인 해송 안에 있는 다른 변호사였는데 여기에 대표 변호사가 이 박성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 여러 법무법인을 돌아다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수임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사건 못하겠으니까 다른 변호사 찾으라고 돌변을 하기에는 그 두세 시간 사이에 누구의 압력이 있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변호사 거죠. 입장에서 증거도 확실하고 영상 자료도 있고 그리고 그 배우자고 정황상 이렇게 재판에서 질 수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내가 이기는 거고 이 수임료도 두둑히 받을 수 있는 사건이겠다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변한 거죠. 내가 다른 맥락으로 얘기 하나 해볼게. 새날방송 1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방송 목전에 두고 방송 취소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름을 다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송 준비했던 사람들은 대체 방송도 못 내보내고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몇몇 그 출연 예정되었다가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따가 나올 부승찬의 경쟁자예요. 네. 누구로 이름 말 안 할게요. 그 뭐냐면은 상대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저 강미정 씨가 이런 상황에서 맡을 것처럼 하다가 뭔가 오다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낌적으로.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뭘 남기면 안 되는 건데 저 박성재가 지금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지명될 예정이라고 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돈 수억 벌었잖아. 네. 저 고검장 지내고 나서 돈 수억 벌었잖아요. 아니 몇십억을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자기는 뭐 전관 예우 받지 않았다 그런 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는 너무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지 말자고 웬만하면. 변호사라는 게 진영이 어디 있어. 어떤 새끼들은 변호사가 무슨 성범죄 변호했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런 건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변호사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권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고 수임을 하다가 취소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댓글장에 또 이름을 쓰고 계시네 또. 취소하신 분. 그 말은 정답이라는 이야기네요. 아니 뭐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매너 없는 걸로는 세 사람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냥. 뭐 새나가 뭐 있어. 왜? 그런 식으로 당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절대 못 읽는 인터뷰 있죠. 용인의 정춘숙. 근데 용인 정춘숙은요. 그때 핑계는 뭐였냐면 선거운동 집중한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직전에 그걸 취소를 했는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똥파리의 입김이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친명 비명 이런 거 없을 때 이낙연이 취소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멍청한 짓 했네요. 근데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할 때 이낙연 나온다 그랬다가 취소했던 게 똑같은 거고. 두 번째 지금 강북구청장 이순희 가장 매너 지저분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와 무단 그건 이 완전 무단. 무단 방송 펑크. 사전 연락도 없이. 방송 시간 직전까지도 안 나타나.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아.
그게 강북구청장 민주당 이순희. 대단하다. 나 평생 이 사람은 내가 평생 따라다닐 거야. 사과도 없었어 지금까지. 와. 이게 지금 강민정 씨 감정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겠죠? 내 입장에서 한 명 더 그만. 깔 수도 있는데 마지막 한 명 더. 현 경기도지사 아. 기억하세요? 얼마나 비매너인데 두 번씩이나? 그렇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이게 뭐 남겨놓으면 평생 업보로 간다고 내가 그냥 괜히 누구를 까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그래서 김동연 싫어해요. 인터뷰 새날이랑 못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계속 그렇게 가세요. 나는 김동연한테 직접 사과받지 않는 한 용서 못해 그거. 내가 그래서 방송으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 김동연 지사가 개인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문제였다. 그렇죠. 두 번이나 방송 까버렸잖아요. 잡아놓고 일정을. 자, 세 번째. 야, 이 비하인드 재밌어요? 재밌으면 네, 일반. 재밌는 일이네요. 네. 다음에 이런 게 있어. 지금 김혜경 여사를 7만 8천 원 때문에 기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가지. 민주당에서라도. 김건희는 김건희는 예. 수사 중이래요. 아니 지금 공범들은 다 그 재판 끝나고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데 왜 또 얼마나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검찰 내부에 윤석열 반대파들이 일부러 이렇게 기소를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게끔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솔직하게 10만 원이라는 워딩까지 다 주면서 해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당연히 10만 원대 500만 원 이렇게 지금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지금까지 뭐 코바나 협참금도 모두 무혐의, 심지어 조사도 안 받고 서면 조사 2번. 저 서면 조사라는 거는 사실 말이 조사인 거지. 김건희가 서면으로 썼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 밑에서 그렇죠. 변호사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런 거를 지금 조사했다고 하면서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최은순도 마찬가지죠. 양평 공흥지구 의혹. 최은수는 서면 조사만 받고 모두 무혐의. 아니 무슨 와누라나 장모는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라고 했는데 저 서면 조사는 진짜 조사라고도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완전히 그냥 무죄를 확정시켜 줍니다. 예. 저 요양급여 부정수급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재판과 증거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무죄로 만들어주는데 저런 기록이 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혜경 여사를 10만 원에 기소를 했다는 거는 일부러 기소를 때려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그만큼 비합리적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이요. 내가 왜 윤석열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전두환보다 싫어요. 전두환 때는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나름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놈의 정권은 그게 불가능한 정권이 돼버렸어요. 대놓고 뻔뻔한 거. 왜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 내용을 떠나서 겉으로는 공정한 척을 하잖아요. 무시하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까요? 극우의 뇌만 있는 거예요. 극우들이 유튜브를 딱 들어갔더니 윤석열 대통령 사이다, 잘한다, 역대 최고의 성군 이런 소리 듣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문재인 빨갱이, 이재명 빨갱이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지르고 짓이겨 죽여라 이게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대통령이 되면 마누라 수사 안 받게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윤석열 잘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저녁 식사했는데 완전히 술에 만취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식당에서 이제 행패를 부리기 위해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체로 이제 완전히 속옷까지 다 벗었습니다. 아 진짜?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 정부를 보면서 느꼈던 그 불쾌감이 이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뻔뻔한 거죠.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 당당하고 분명히 저거는 빨가벗고 움직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주변에서 박수치고 있고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우리가 논평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맞죠, 붙여 나갈 맞죠. 텐데 이게 상상의 범위 밖에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도 이 정부에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김건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밖으로 얼굴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움직이고는 있어요. 완전히 두문불출은 아닌데 이제 거식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속 가래를 뱉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밖으로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만났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제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도 드릴 수는 들었지. 없지만 뭐 이렇게 다정하게 주고받는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것이 자기가 지금 점점 처지가 더 열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건네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좀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도가 반대 상황. 아 지금 그 기업에 받은 걸 다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받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원래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옛날 방식이긴 한데 금일봉이라는 걸 줘요. 보통 금일봉은 한 100만 원씩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거 받으신 분은 이제 성은을 입으신 거고 자기 편 만들게 하는 건데 김건희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금일봉을 주는 정치인들이 꽤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금일봉을 주고 다니시더라. 밥 잘 못 드시는 분께서 뭐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어쨌건 이자는 탄핵시켜야 된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국정 운영 자체가 역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그 입에서 공정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공업용 미식물을 꼬매버리고 싶잖아 진짜. 오늘 3가지 의제만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여기까지 하시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네. 인터뷰 짧게 좀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려야지. 방승진님, 아직 많이 모자라네요. 그래도 100만 가자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유달님, 100만 가자 새날 화이팅. 여러분, 이렇게 막 슈퍼챗도 하고 멤버십도 하시면서 100만 하자는데 그냥 보고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해주세요. 근데 돈 달라고 안 해. 구독은 좀 주세요. 미아킴님, 8만도 안 남았네. 빨리 가자 100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